지지율 폭락에 폭망을 직감한 이재명, 벨기에에서 죄송합니다 굽신. 이게 다 전략적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굽신 해놓고는 또 공소취소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뭐 죄송합니다 뭐 SNS에 글을 올려서 벨기에에 가서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또 뒤로는 자기 공소취소를 위한 모의를 하나 하는 게 또 오늘 나왔습니다. 참 끈질기죠. 끈질깁니다. 어떻게 하든 재판 털어내기 위해서 모든 생각을 거기다 쏟고 있으니까는 나라가 지금 제대로 되겠습니까? 오늘 그 모습 또 나왔습니다. 일단 6.3 투개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미스터리한 일들, 뭐 투표 용지부터 어떤 커플링, 득표수가 인천의 송도 1투표소, 2투표소 똑같아. 그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10군데나 있다. 자, 그런 보도가 나오는데 이 통계학자들 사이에서는 있을 수 없는 통계다. 또 어떤 통계학자는 가능하다. 이렇게 뭐 갑론을박을 막 부리고 다양합니다. 뭐 증거의 명부가 사라졌다. 충북에서 뭐 그런 것부터 해서 계속 어제도 제가 전해드렸고 오늘 대학생들 시국 전원을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스터리한 일들이. 오늘은 또 법원이 지난번에 김정철 전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가 증거보전 신청을 했었죠, 법원에. 그래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전 대상으로 인용을 한 것이, 보전을 해야 된다고 법원이 판단을 한 것이 인쇄매수 1900매 이런 표기가 있는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상자입니다. 투표함이 아니고 용지가 부족했죠. 바로 이곳에서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용지가 부족해서 뭐 같이 보충을 하느라고 밤 10시까지 투표를 하고 그래서 이게 논란이 시발점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투표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 보관 상자를 일단 확보를 해서 보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신청을 해서 오늘 법원이 서울 동부지법 민사 51단독 김지영 부장판사하고 법원 관계자들이 오늘 오후에 그 잠실 7동 제2투표소가 설치됐던 곳이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을 찾아가서 현장 검증을 했는데 거기서 이 투표용지 보관 상자 이제 거기 있을 거라고 해서 보존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가니까 그게 없어졌습니다. 이미 치워져 버렸다. 이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투표함이 아닙니다.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이제 보관을 해놨는데 그 투표용지가 모자랐다는 이야기죠. 그래도 그거라도 일단 확보를 해서 뭐 여러 가지 진상조사를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법원에서 그걸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없어졌다. 이게 법적으로 보관돼야 된다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 이제 증거보존 신청을 제기했던 김정철 전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하고 동부지법 선관위 관계자가 다 함께 들어갔는데 증거보존 대상 물품은 현장에 남아있지 않았다. 투표소는 이미 이전의 경로당 모습으로 다 돌아간 상태였고, 그럼 경로당으로 다시 하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거기 이제 또 생활을 하고 해야 되니까는 그 안에 있었던 이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이미 치워져 버린 거죠. 누가 치운 거는 치워졌는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사라져 버렸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과연 선관위가 그런 상자 같은 것들도 뭐 제대로 처리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또 좀 이상한 상황이 되고 있고,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이재명 정권에 대한 불신이 증폭이 되면서 자, 이재명 지지율 정말 폭락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어제 제가 라이브를 시작을 하면서 급하게 전해드렸죠. 폴리뉴스가 한길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조사한 것을 발표를 했는데 폴리뉴스는 좌파 성향의 언론사입니다. 근데 폴리뉴스가 한길리서치에 조사해서 발표를 한 거를 보면은 이재명 국정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을 했다. 그리고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러버리는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다. 처음입니다. 이재명 지지율이
그러니까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더 낮게 나오는, 긍정평가가 48.2, 부정평가 49.1, 특히 긍정평가는 두 달 사이에 11.7%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는 뒤바뀌어 버렸다. 이재명 잘못하고 있어. 이게 49.1. 아니야, 잘하고 있어. 48.2. 이 수치도 뭐 저희들이 체감하는 거하고는 다를 수가 있지만은 어쨌든 추세를 보자면은 계속 이재명이 막 앞서고 가다가, 그러니까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훨씬 높게 가다가 갑자기 11.7%가 떨어지면서 긍정이 부정평가가 앞질러 버렸다. 더 높아져 버렸다. 이 추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정시 급락, 정시가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루하루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정시 신경 안 씁니다. 뭐 제가 주식 투자도 안 하지만은 이게 뭐 오늘 올랐다고 해서 이게 뭐 호황 이렇게 말하기도 전에 내일 되면 또 다 떨어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정시 이제 롤러코스터 같은 그 정시에 따른 경제 불안감, 선거 이후 불거진 중앙선관위 논란, 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데 잠시 후에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이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자, 그런데 특히 2030 세대가 완전히 지금 이재명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모든 조사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이 조사, 폴리뉴스하고 KNA25 공동조사를 보면은 청년층이 이재명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 자, 연령별로 이재명 지지율이 18세부터 29세까지, 그러니까 20대라고 치면 20대에서 36.7%. 이재명 지지율이 30%대 나오고 있습니다. 2030에서. 30대에서도 36.4. 가장 낮은 것이 30대 남성 33.0. 딱 이재명 지지율이 3분의 1.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30대 남성에서.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점점 확산이 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오늘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어젯밤에 발표가 돼서 제가 급하게 전해드린 내용이고, 오늘도 비슷한 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원 CNI가 오늘 조사해서 발표한 거,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발표한 거를 보면은 선거 후인 6일부터 8일 사이 4월 동안 성인 2,000명을 조사를 했는데, 이재명 지지율 50.6, 2주 전 조사 때 57.0, 2주 사이에 6.4%포인트가 더 떨어졌다. 모든 조사가 지금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급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정평가는 6.7%포인트가 급증을 해서 45.5. 그러니까 여기도 곧 이제 데드크로스가 앞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도 동반 급락을 했다. 이재명하고. 그래서 국민의힘한테 오차범위 내에서 추월당했다. 이 상태에서 선거를 치렀으면 참 선거 결과가 좋을 텐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조사, 조원 CNI 조사에 의하면은 이번 지방선거가 민주당 승리라는 답변은 43.1, 국민의힘 승리라는 답변은 37.7. 국민의힘이 이겼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죠. 대부분 이제 아마 국민의힘 지지층일 텐데. 자,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좀 수치를 보고, 그리고 데이터를 보고 이야기하자. 그러니까 시도지사 선거에서 뭐 16개 중에서 4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14개 중에서 4개 졌지만은 이제 지지율, 정당 지지율 같은 것을 보면은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장도 그다지 큰 차이가 안 난다. 자, 그런 인식이 좀 공유가 되고 있는 그 상황이죠.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KNA25 폴리뉴스 조사, 그 다음에 조원 CNI가 했던 스트레이트 뉴스, 이런 데 대해서 좌파들은 별로 그 여론조사 못 믿겠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 좌파 성향이 나오는 여론조사는 잘 못 믿죠. 못 믿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잘 많이 알려진 여론조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부러 축소를 하려고 합니다. 좌파에서. 그런데 오늘 나온 조사, KSOY,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 이것은 자주 인용하는 조사죠. 좌파에서도. 그 조사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50%가 붕괴될 위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길 리서치 조사에서는 붕괴가 됐고, 한길 리서치도 붕괴가 됐고, 조원 CNI도 붕괴 직전인데, 이 KSOI 조사도 붕괴 위기. 자, 뷰센 뉴스가 보도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KSOI, 이재명 지지율이 50% 붕괴 위기에 떨었다. 이재명이 죄송하다고 했다. 지방선거 후에 무려 9.4%포인트가 확 떨어졌고, 그래서 50.4 이재명 지지율이. 그리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초월을 당했다, 이미. 자, 이게 일주일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6.3 지방선거 끝나고 오늘 6월 10일이니까 딱 일주일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KSOI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지지율이 50% 붕괴 위기에 직면, 그리고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등 정부 여당이 패닉 상태에 빠져들었다. 패닉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뷰센 뉴스. 뷰센 뉴스도 좀 좌파에 가까운 성향이죠. 패닉 상태에 빠져들었다. 이재명이 대국민 사과,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KSOI 조사에 따르면은, 자, 조사 기간이 언제냐면은 8일하고 9일 사이입니다. 어제하고 그제죠. 그 사이에 조사를 했다고 하면은 뭐가 반영이 됐는가 하면은 이재명이 8일날 기자회견을 했죠. 기자회견에서 황당한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몇 차례 소개해드렸죠. 그 황당한 말들이 이 여론조사에 반영이 된 거죠. 자, 거기서 50% 붕괴 위기가 됐다. 8일에서 9일 사이에 2주 전 조사 때보다 무려 9.4%포인트가 폭락한 50.4. 그동안 63.4, 62.4, 60.7, 59.8 쭉 하다가 지방선거 실시된 조사에서 한꺼번에 9.4%포인트가 확 떨어져 버렸다. 59.8에서 50.4로. 자, 부정평가는 2주 전 조사보다 10.5%포인트가 폭등을 했다. 45.7. 이것도 50%하고 45.7이면 이것도 좀 있으면 데드크로스가 일어날 수가 있죠. 이 상황대로 가면 더 떨어질 겁니다. 지금 좌파 진영이 정자 패닉 상태에 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령별로 여기서도 20대, 30대, 제가 조금 전에 20, 30대 지지율이 30%대에 갇혀버렸다고 그랬죠. 이재명 지지율이. 여기서도 20, 30대에서는 부정평가만 봐도 20대가 62.3%가 이재명 잘못하고 있어. 30대 59.9%. 그러니까 20, 30대가 한 60% 정도가 이재명 잘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지율은 한 30% 나오는 거죠. 2030에서. 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이 뷰센 뉴스 기사를 보시면은 그 시점이 이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조사한 시점이 어제, 그제 이재명의 기자회견까지 다 반영이 된 겁니다. 가뜩이나 선거 들어가기 전에 공소 취소한다고 막 서둘렀다가 역풍을 맞으니까 선거 유효를 미뤄놨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이 막 선거에 개입을 하고 뭐 그런 상황 때문에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 끝나고 나서 이 참정권 논란이 일어났고 이재명이 기자회견하면서 황당한 말들을 쏟아내서 이것이 다 반영이 된 겁니다. 자, 이런 그 복합적인 위기인데 이거 이재명이 다 자초한 겁니다. 일단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이런 그 지지층들도 이탈을 하고 또 중도층도 서로 막 책임 공방 벌이고 하는데 여기서 이탈을 한 데다가 공소 취소 이것이 이번 그 기자회견에서도 그 말이 나왔죠. 그러다 부동산, 보유세 이런 것도 있고 또 특히 서울에서 그 명픽 했다는 정원은 떨어지고 저 하정우 오빠 정청래 오빠 이것 때문에 그 여파 같은 걸로 또 떨어지고 저 평택에서 이재명이 스카우트한 그 국민의힘 출신 김용남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 좌파 안에서도 등을 돌리는 사람이 많은데 특히 중도층에서는 선거가 끝나니까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재명의 공소취소 시도, 이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공소취소 이 부분은 좌파 진영 안에서도 그거 하면은 정말 큰일 난다는 말까지 지금 나오는 거죠. 자, 이번에 그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공소취소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잘못됐으면 취소를 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 자기 기소한 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취소를 해야 된다.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것이다. 이것은 잘못 안 됐다는 건 전제에 없죠. 잘못됐다는 전제를 하고 이원택 대장동 변호사를 시켜서 국정조사하고 청문회하고 그 다음에 특검법 발의하고 난리를 쳤죠. 그래 놓고는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것이다. 이것은 그냥 하나만 한 말이고 취소해라. 공소 취소해라는 말을 노골적으로 했습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이 기자회견에서 그전에 국무회의에서 구자연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검찰이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취소해야 된다. 직접적으로 압박을 했죠. 이런 모습들이 그때 TV로 생중계가 됐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이거 뭐야? 공소 취소? 이거 역풍 분다고 이 선거 때 안 하고 선거 뒤로 미루더니 선거가 어중간하게 끝났는데 그거를 또 바로 이재명 그 재판 털어내기를 밀어붙이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죠. 심지어 이 진중권 동양대 교수, 좌파 성향이죠.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공소 취소는 이재명 정권의 처참한 몰락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특권을 허용을 하면은 이재명 공소 취소하는 특권, 우리 헌법은 무너져 버린다. 대통령 한 사람만 법의 예외로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를 배반하는 반란이자 공화주의를 파기하는 내란이다. 이게 내란이다. 진중권 교수도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중도층에 있거나 좌파에 있는 맹목적인 이재명 충성파가 아닌 사람들은 이거 잘못됐다고 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부동산 문제 아마 느꼈었을 겁니다. 참 황당한 말을 했죠. 전부 다 정은호가 오세훈에게 진 것이 일단 인물 대결에서 졌고 인물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명은 자기가 구두 개입을 했어. 집값을 다 눌러놨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이 더 컸다. 혼자서 달나라에 사는 사람처럼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 얼마나 코웃음을 쳤습니까? 그때 TV 보는 사람들 전부 다 코웃음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끝났다고 보유세 인상하겠다. 선거 전에는 꾹꾹 눌러놨다가 선거 끝났다고 세금 막 올리겠다. 이러니 이재명이 지지율 떨어지라고 본인은 마치 고사를 지내는 것처럼 그런 발언들을 막 쏟아냈기 때문에 지지율이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이재명이 이제 벨기에에 지금 유럽 순방을 한다고 이 바쁜 이 난리통에 유럽 갔습니다. G7 정상회의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참석한다고 해도 그 간 김에 여러 나라 돌아다닙니다. 막 돕니다. 무슨 버킷리스트가 있긴 한 것처럼. 유럽 출장에 한번 가면은 대통령 일행 가면은 돈 수십억 깨집니다. 어쨌든 이재명이 오늘 벨기에에서 있었던 시간인데 딱 시간을 보면은 SNS에 또 글을 올립니다. 지난번에 베트남, 필리핀 가가지고는 자기 이제 공소 취소 관련해서 막 SNS 글을 올렸죠. 오늘은 딱 자기가 벨기에 도착해서 딱 보니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게 있는 겁니다. 이재명 지지율 50% 붕괴 위기, 지방선거 9.4% 하락. 자, 민주당 국민의힘에 추월당했다. 이 기사를 공유를 합니다. 저 기사를 그대로 올립니다. 그리고 이 뷰센 뉴스 기사를 올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내용의 기사를 올리면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더 넓게 벌리고 더 많이 포용하면서 더 열심히 하겠다. 자, 이제 짐짓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재명 뭐 말 중에 특징이 있죠. 내가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뭐 이런 식의 말, 자기 말을 했던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시건을 해버리는 뭐 헤헤 막 웃으면서 막 그렇게 말을 잘하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해놓고는 그러면 뭔가 반성을 해야죠.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지지율이 이렇게 제가 된 것 제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면은 반성을 해야죠. 그럼 예를 들어서 공수 취소. 그거 안 하겠다고. 그럴 위인이 안 되지만은 안 하겠다고라도 나와야지.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인정이 되죠. 말은 이렇게 해놓고 이게 지지율 떨어진 가장 큰 이유가 자기 죄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이것을 진중권 교수도 내란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건데 말을 이렇게 했으면 그걸 안 해야죠. 그런데 공수 취소하기 위한 작업을 그 와중에도 벌였습니다. 정성호가 이래서 유임됐나 싶은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공수 취소용이죠. 자, 그 법무부에서 지금 이재명 공수 취소를 위한 또 하나 조치를 했습니다. 네, 저 내용 말고 조선일보 기사로 바꿔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위원회까지 만들었다. 또 대장동 대북 송금 조사한다. 검찰 인권 존중 미래위원회를 발족을 했다. 7개 사건이 1차 조사 대상이다. 정말 지겹지 않습니까? 무슨 뭐 국정조사를 하고 검찰 안에 뭐 감찰을 하고 뭐 저기 그 수사했던 검사들 뭐 탄핵을 하고 뭐 조사를 하고 감찰을 하고 직무정지시키고 막 그러다가 또 만들었습니다. 정말 지겨울 정도입니다. 제가 이런 걸 소개드리기도 지금 벌써 몇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만들었습니다. 이 죄송하다고 자기가 이제 하면서 뒤로는 이제 저거 다 만들어 놓은 거죠. 정성호 시켜가지고. 자, 명분이 이렇습니다. 검찰이 이제 검찰 10월달 되면 없어집니다. 인권을 침해하거나 그동안 권한을 남용한 의혹을 진상규명한다. 그래서 검찰 인권 존중 미래위원회가 오늘 출범을 했다. 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또 들어갑니다. 대장동 사건 등이 1차 조사 대상이다. 이거 도대체 몇 번입니까? 몇 개나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법무부가 오늘 이 미래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를 개최했다. 1차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해서 조사를 권고했다. 자, 그런데 서로 다 이재명 관련 사건입니다. 쌍방울, 대장동, 김용, 미래신도시 거기다가 이제 저 문재인 거 살짝 끼워 넣어줘야지 다른 이제 저 친문 쪽도 호응을 하겠죠.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거 지난번에 그 전부 다 그 뭐 국정조사 한다고 했던 그 내용들이죠. 그 내용들을 가지고 또 하는 겁니다. 법무부에서. 그리고 이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위원장이 장주영입니다. 장주영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이 문재인 정부 때 정부 법무공단 이사장을 했고 민변의 사무총장 그리고 회장을 했던 좌파 변호사죠. 좌파 변호사한테 또 저거 맡겼습니다. 그리고 정성호가 저거를 관리를 하죠. 이걸 보니까 정성호가 저거는 국무총리 어쩌고 했는데 왜 국무총리 안 시키고 법무부 장관에 놔뒀을까? 이런 거 하라고 놔둔 거죠. 법무부 차원에서 이거 하라고. 공수처를 해도 법무부에서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 하라고 지금 유임시켜준 거 아닌가. 제가 그 추측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법무부가 이런 작업을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선거 끝나니까는 또 이재명 공수처를 하기 위해서 정성호가 총대를 매가지고 무슨 또 위원회 만들고 저번에 뭐 박상동 검사 감찰하고 완전히 공수처소용 법무부 장관. 한국의 법치주의를 지켜야 될 사람이 이재명 재판 털어주는 그 역할로 전락을 해서 거기다가 아마 저거 다 하고 나면은 저건 뭐 그 국무총리 별로 뭐 정치적으로
비중도 없는 사람 지명을 해놨으니까는 한번 7, 8개월 있다가 정승으로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저거 다 완수해주면은 공로가 있으니까. 모든 이 나라의 법치나 뭐 사법제도 이런 것이 전부 다 이재명 공수처를 위해서 작동을 하는 이게 나라냐 말이 다시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